네. 자, 이번 시간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 선생님이 또 아까 리더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한 번 더 또 참고돼야 될 부분들을 또 여쭤보셔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리더는 마우스피스나 리더 같은 경우는 일단 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분분하면 무조건 분리를 하셔서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씻으셔야 돼요. 네, 씻으시고 리더 같은 경우 흐르는 물에 이렇게 잡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훑어서 씻으시고 수건에다가 수분을 제거를 하시고 반드시 보관은 리더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보관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리더가 그냥 보관을 하게 되면은 리더가 마르면서 쭈글쭈글해집니다. 끝에가 쭈글쭈글해지면은 리더의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물론 그 쭈글쭈글해진 게 이제 수분이 들어가면 다시 쭉 펴져요. 펴지긴 하는데 결이 한 번씩 계속 그렇게 쭈글쭈글해서 이렇게 잘 펴져서 말려져야 될 게 쭈글쭈글해짐으로 인해서 리더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그렇게 잘 건조를 시켜서 잘 말려서 그늘진 곳에서 잘 말려서 펴져서 말려질 수 있도록 리더 케이스에 반드시 넣으셔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 같은 경우는 연습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하루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시간 정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면 리더 텐션이 죽어요. 힘이 빠집니다, 리드가. 그래서 잘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 연습을 했다. 그러면 내가 또 3시간, 4시간 더 연습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리드를 새 리드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컨트롤이 됩니다. 풀어보시면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한 부분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를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악기의 구조와 그 다음에 복식 호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일단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교재에 기본적인 교재에 이렇게 악기에 대한 구조나 뭐 세팅 뭐 이런 부분들, 자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페이지에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요. 그 부분들을 일단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악기 같은 경우는 색소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대부분 가지고 계신 게 이제 알토 색소폰이죠. 그리고 우리 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테너 색소폰, 요거보다 이제 덩치가 큰 테너 색소폰. 그 다음에 이제 알토보다 더 작고 직관이나 곡관으로 되어 있지만 더 작은 게 소프라노 색소폰. 그 다음에 테너보다 조금 더 큰 이제 앞에 렉 부분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바리톤 색소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베이스도 있습니다. 베이스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색소폰이 한 5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가지 종류이고요. 이번에 보통 이제 초보자들이 이렇게 쓰시는 악기가 이제 알토 색소폰을 대부분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근데 테너로 뭐 시작을 하든 소프라노 시작을 하든 어떤 악기로 시작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군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음역입니다. 음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각 음역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악기는 소리의 어떤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악기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리를 구성할 음에 없는 높낮이를 만드는 건 결국에는 길이와 부피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관이
관으로 얘기를 하자면 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음이 낮아지죠. 관이 짧으면 짧을수록 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피가 작을수록 고음이 나오는 거고 부피가 클수록 저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피와 길이에 따라 이렇게 악기의 음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색소폰의 구조도 그 음력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부피와 길이에 따라 이렇게 음력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의 어떤 배열 또한 반음계로 이렇게 크로매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크로매틱으로 이루어지는 반음계의 어떤 음의 구조도 도레미파솔라시도 5선처럼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거는 이제 짧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체중의 길이에서 올라가면 짧아지는 거죠. 계단을 오르듯이 짧아지죠. 내려오는 거는 결국에는 길어지죠. 그렇죠? 올라가면은 여기에 체중점에서 올라가면 이게 짧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이렇게 길어지죠. 그게 음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색소폰의 관이 엘토 기준에서 여기가 시작이라면 여기가 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의 이제 벨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제일 낮은 음이겠죠. 거기에서 조금씩 일정 길이만큼 이렇게 홀이 톤홀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톤홀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그 톤홀의 배열에 따라 반음씩 이렇게 음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계단 오르듯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려가면 음이 낮아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 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현악기도 마찬가지고 기타도 마찬가지고 모든 악기의 배열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어떤 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길이와 부피의 어떤 기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악기를 섭렵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운지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빨라진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뿐만 아니라 반음계, 크로매틱 스케일의 반음계를 샵과 플랫을 좀 더 구조적으로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생짜로 그냥 애우시려고 하시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어떤 배열을 이해를 하시면 낮은 음이니까 이렇게 다 짖는구나. 높은 음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떼고 점차 올라가는구나 라는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악기를 섭렵을 하시는데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소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벨이라고 그래요. 벨부터 해가지고 U자간이라고 그래요. U자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통칭해서 이제 여기를 이제 통칭을 해서 색소폰의 바디라고 그러죠. 색소폰의 바디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색소폰의 목이라고 그러죠. 렉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렉을 이제 바디에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렉의 방향은 당연히 이제 부는 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끔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마우스피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이렇게 잡아주는 리가츠. 이 리가츠, 마우스피스, 리가츠 이 세팅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그냥 대충 그냥 체결해서 부시려고 해요. 이 마우스피스, 리가츠의 체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의 음색을 좌우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체결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 부분도 차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우스피스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게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걸 이제 하드러브라고 그러죠. 하드러브 피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서 잠깐 생각나는 게 이 세팅을 하는 이 마우스피스, 그 다음에 이 리가츠, 그 다음에 이 리더, 이게 어떤 브랜드고 메토고 하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피스가 무슨 브랜드인지, 이 리드가 메토인지, 이 브랜드가
이것도 사이즈가 있어요. 마우스피스도 사이즈가 몇 호인지, 리더가 몇 호인지, 니가츠가 어떤 브랜드인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불지 대충 불지 아니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내가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좋은 어떤 연주를 하실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알고 내가 다음에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아셔야 된다. 그걸 그냥 모르시고 그냥 뭔지 몰라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까먹으시면 메모해 두세요.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해 두세요. 아셔야 돼요. 이 세팅이 중요해요. 이 세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소리를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세팅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캡이고요. 캡은 연주 중간중간 연습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리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씌워 넣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불고 난데 이거 그냥 씌워 넣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중간중간에 내가 잠깐 쉴 때 리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씌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캡을 씌워 넣는 거고요. 이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우스 피스에도 종류도 이게 뿔 피스가 있고 메탈 피스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하드러브 피스, 메탈 피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재질에 따라 소리의 색깔이 달라요. 음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피스의 어떤 배풀, 이렇게 안에 깎여져 있는 어떤 모양에 따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하이 배풀과 로우 배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간중간에 배풀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용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뭐 세세하게는 몰라도 이게 하이 배풀인지 로우 배풀인지 뭐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연주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기의 어떤 길이에 따라 이렇게 음력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부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악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세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니가츠 리더 세팅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더 상세히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수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피스도 그렇고 니가츠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의 어떤 것들을 잘 풀어보시고 내 입에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내 입에 맞는 걸 찾으셔야 되고 물론 거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개인의 기량을 닦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세팅에 너무 또 이렇게 몰두를 하시면은 그것 또한 뭐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자꾸 바뀌어요. 기준이 하고자 하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에서 이제 내가 그만 배워서 이제 내 세팅에 맞는 걸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수준이 되었다면 그때서 분별을 하고 오시는 게 좋고요. 보편적인 어떤 세팅에서 그 부분을 찾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악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목걸이도 여러 종류들이 많아요. 목걸이도 종류들이 많은데 좀 편한 걸로 요즘에 세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목걸이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에 무리가 안 가니까 그냥 아무거나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몸이 편해지려면 목걸이도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따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이게 네. 잘 깨집니까? 예. 요 정도 탁는지 뭐 깨집니까? 그거는 뭐 어떤 상황이 될지 바닥면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리더는 갈대예요. 말고 마우스피스. 비싸. 마우스피스는
잘 깨지는 피스가 있어요. 특히 야마 피스는 잘 깨져요. 아, 이건 잘 깨지네. 예, 야마 피스는 잘 깨져요. 하드러버라도 이제 야마는 잘 깨지고요. 예, 다른 하드러버 피스보다 재질적으로 야마는 좀 잘 깨집니다. 뭐 그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다른 브랜드보다 야마는 좀 더 잘 약해서 약하다기보다 너무 강해서 잘 깨지겠죠. 강해서 연질이 아니고 강해서 아마 잘 깨질 것 같은데 야마는 다른 피스보다 하드러버 피스, 풀피스지만 야마 거는 잘 깨집니다.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예, 떨어지면 깨지니까 뭐 조심하시고요. 또 따로 물어보, 네네. 이거 지금 이거 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끼어야 됩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튜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음을 맞추는 부분. 예.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게 똑같은 부분에 적용이 돼요. 길이와 부피에 따라 음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음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마우스피스를 꽂는 깊이에 따라 이 4개 길이, 악기의 길이가 얘를 빼면은 길이가 길어지겠죠? 악기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이걸 끼우는 만큼 악기의 길이는 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마우스피스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렉이 빠졌을 때는 렉에서부터 여기 악기의 길이에 따라 이제 길면은 낮아지고 짧아지면은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마우스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살짝만 꽂으면은 음이 낮아요. 그럼 더 끼워주면은 음이 높아져요. 점점. 그게 이제 센치로 따지면은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얘기를 1.5cm 정도가 한 1cm에서 1.5cm가 반음 가까이 차이가 나요. 1.5cm, 1.5 정도가 한 반음 정도가 차이 나요. 음이. 반음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걸 튜닝이라고 그래요. 튜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을 막. 그래서 이 깊이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콜코를 대어 놓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콜코로 이 부분을 마우스피스를 꽂는 이 부분을 콜코로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음을 맞추기 위해서 콜코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짧게 들어갈 수도 있고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공간에 따라, 이 악기의 온도에 따라 이 음도 변해요. 그리고 내가 무는 악력에 따라 또 음이 변해요. 그래서 이게 고정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튜닝을 해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초심 되신 분들한테는 라인을 꺼드리죠. 이 정도 꽂아서 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스도 브랜드마다 길이가 다 달라요. 긴 게 있고 셀마 같은 경우는 좀 바디가 좀 길어요. S80, S90 모델로 했을 때 좀 길고요. 메이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짧아요. 피스 길이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 한 1cm에서 1.5cm 또 길이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벌써 반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 정도 깊이가 됩니다라는 게 아니고요. 튜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플을 까시든지 튜닝을 하는 어플을 까시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교육을 할 때 이제 이게 이제 박자기이기도 하고 튜너예요. 튜너도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튜닝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튜닝을 하셔야 돼요. 음을 맞추셔서 대략적으로 이제 여름에는 날이 따뜻할 때는 얘가 음이 높아져요. 날이 따뜻할 때는 튜닝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날이 추워지면 얘가 얼어 있으면 음이 낮아져요. 그래서 여름에는 요만큼 꽂았던 게 겨울에는 요만큼 더 꽂아야 돼요. 그리고 무대에 따라 그날의 날씨에 따라 또 튜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연주를 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같이 합주를 하거나 솔로 연주를 할 때는 무조건 그 현 상황에서 튜닝을 하셔야 돼요. 튜닝을 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그 음의 위치를 튜닝을 하셔서 맞춰놓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깊이는 지금 이 정도 꽂아야 된다, 이 정도 꽂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어플을 까시든지 요즘에는 반주기에 튜너 기능이 있어요. 반주기에 튜너 기능이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튜너 치시면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튜닝기를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런 걸 구매를 하셔가지고 튜닝 기능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튜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들어갔을 때 또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지금 뭐 핸드폰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튜너가 있으니까 한번 소리를 내볼게요. 한번 불어볼게요. 악기를 한번 불어볼게요. 튜닝을 해드릴게요.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그냥 일단 편하게 B 플랫 솔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솔을 불러볼게요. 비플랫. 아니 그냥 솔을 C조로 지금 B 플랫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더 꽂으셔야 돼요. 네, 깊이 넣으세요. 겨울이라서 평상시보다 꽂은 것보다 깊이 꽂으셔야 돼요. 네, 그 정도 깊이예요. 예, 그 정도 깊이예요. 네. 그게 그때마다 달라요. 기네. 네. 그러면 네. 결국 이 오케스트라가 이 네. 테너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케스트라에는 이런 게 안 들어갑니까? 이제 클래식에도 곡에 따라 색소폰이 들어갑니다. 예, 있어요. 들어가요. 그런데 정식 악기로 이렇게 합류가 돼서 색소폰이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합류가 되어서 이렇게 연주하지는 않지만 곡에 따라 오케스트라에서 색소폰 연주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떤 요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음역의 때에 담당할 수 있는 여러 악기들이 목관 악기들이 있어요. 예, 목관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색소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그 음색을 내주는 목관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색소폰을 활용을 안 하는 거고요. 음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색소폰이 끼지 못한다라고 얘기는 해요. 예,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목관 악기들이 클라리넷도 이렇게 소프라노 음역이 나는 게 있고 베이스 음역이 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음역대로 다 있어요. 바순이 있고 뭐 있기 때문에 굳이 색소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끼는 건데 이제 그걸 쉽게 얘기를 해서 그냥 색소폰이 음정이 불안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클래식 연주자들 하는 거 엄청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색소폰이 안 껴도 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내주는 음역대의 악기들이 목관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색소폰이 끼어지질 않는 상황이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색소폰이 좀 불안정한 음역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에 못 끼기도 하는데 윈드 오케스트라는 뭐 당연히 이제 색소폰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튜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튜닝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4번 꽂았던 그 깊이로 꽂아가지고 연주를 한다. 대략적인 게 그래요. 연습하실 때는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연주를 한다면은 반드시 튜닝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튜닝기에는 이 플랫을 놓고 여기 이 플랫을 놓고 이렇게 맞춥니까? 아니면 하는 반하고 그 높이하고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튜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제 뭐 매번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오케스트라 기준을 해볼게요. 오케스트라 기준을 했을 때 튜닝은 이제 피아노 건반의 가운데음 A음으로 튜닝을 해요. 네네. 그게 이제 튜닝기의 어떤 헬저로 얘기를 하면 440 헬저로 이렇게 튜닝을 해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악기들은 440 헬저로 음원 튜닝이 되어져 있어요. 440 헬저로 튜닝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거는 뭐냐면 피아노의 A음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악기들도 피아노 A음을 써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악기 나름대로 음역이 다 다르다 보니 B 플랫 조가 있고 E 플랫 조가 있고 F 조가 있고 이렇게 조성이 다 달라요. C 조도 있고 뭐 이렇게 악기 음역이 다른데 그 음역은 무조건 피아노 C 키의 피아노의 음역 A음으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예? A음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색소폰에 기준을 했을 때 엘톤은 F샵이에요. 파샵이 A음이에요. 피아노의 A음이고요. 테너는 C예요. C가 A음이에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는 그렇게 튜닝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동호에서는 솔로 튜닝을 할 거예요. 엘토 기준으로 했을 때 솔로 튜닝을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윈도우 오케스트라. 윈도우 오케스트라에서는 악기가 B플랫군이 많아요. 악기군이 B플랫군이 많아서 B플랫 도로 기준을 B플랫의 기준으로 해서 튜닝을 해요. 도로. 그래서 뭐냐면 엘토는 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 엘토는 튜닝을 해요. 그래서 윈도우 오케스트라에서는 튜닝을 할 때 기본적인 오케스트라는 A음이지만 윈도우 오케스트라에서 B플랫으로 튜닝을 해요. B플랫도로. 그래서 엘토는 B플랫도가 솔이에요. 그래서 솔로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역별로 다 다른데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B플랫으로 B플랫도로 이렇게 튜닝을 하고요. 네, 오케스트라는 A음으로 튜닝을 합니다. 그게 방법이 조금 편차는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A음으로 튜닝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라로 피아노의 A음은 여기에는 무슨 음입니까? 지금 말씀을 했잖아요. 엘토 같은 경우는 F샵, 파샵. 파샵이라고요? 네네. 네, 파샵이라고. 테너는 네. B, C, 피아노는 도, C, C음으로 튜닝을 하고요. 네, A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는 반에 네네. 그러니까 B플랫 하는 반을 네, 치면 맞네. 한음이 아니고 한음이 낫죠. B플랫이니까. F샵하고 네. A하고는 하는 반 차이 아닙니까? F샵이 엘토의 F샵이 A음이라고요. 엘트 F샵이 A음이라. 네네네네. 피아노의 A음이라고. 테너는 C, B플랫이니까 C가 A음이에요. 테너는 C로 튜닝을 하고요. 엘토는 파샵으로 튜닝을 해요. 그게 피아노의 A음이에요. 네, 그렇게 저는 뭐 그렇게 해서 A음으로 튜닝을 하는데 대부분 동호회에 계신 분들은 테너는 도로 튜닝을 할 거고 엘토는 솔로 튜닝을 할 거예요. 그거는 윈도우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보통 B플랫군의 A음 도로 튜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오케스트라의 B플랫 도로 튜닝을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좀 이따 설명 더 드려야 되겠네. 이게 길어집니다. 그거 나중에 차후에 또 튜닝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해하실 거는 그래서 A음으로 튜닝을 하는 기준은 파샵이고, 그 다음에 B플랫으로 기준으로 해서 튜닝하는 거는 솔이다. 엘토 기준으로 했을 때는 테너는 C고 도고. 이해하시면 그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 남은 시간에는 이제 초보 되신 분들이 복식호흡을 연습을 해야 되니까 복식호흡에 대해서 일단 강의를 하고 수업을 마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심 되신 분들은 두 분 나와 보시겠어요? 같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우리 선배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초심 되신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복식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식호흡은 기존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걸 이제 흉식이라고 그러죠. 흉식을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호흡을 하면 우리가 하품하듯이 호흡을 하면 이렇게 되죠. 몸이 떠요. 그렇죠? 몸이 이렇게 떠요. 가슴에다가 호흡을 넣는 거죠. 물론 이제 복식이든 흉식이든 폐로 호흡을 넣습니다. 폐로 호흡을 넣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요, 쉽게 생각해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이 배꼽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단전이라고 그러죠. 아랫배 단전에 깊숙하게 호흡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호흡을 담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단전에다가. 그래서 하나의 이게 공기 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공기 주문이에요. 여기에다가 깊숙하게 호흡을 넣는데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휴식을 하면 이렇게 몸이 뜬다라고 그랬죠. 몸이 뜨는 게 아니고 가라앉아야 돼요. 깊숙하게 넣으니까 무게가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몸이 가라앉겠죠. 그게 뭐냐면은 장기를 감싸고 있는 이 현경막이 폐에 깊숙하게 호흡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현경막이 장기를 누르면서 배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연습을 하실 때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처음엔 말랑말랑 하겠죠. 네, 말랑말랑은 깊숙하게 넣어주세요.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내가 밀고 있는 이 손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건 뭐냐면 호흡이 들어가니까 얘가 밀려서 나오겠죠. 깊숙하게. 그래서 가슴이 부풀려지는 게 아니고 배가 부풀려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호흡을 잡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호흡을 들숨을 입으로 쉽니다. 그래서 코로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입으로 마시고 부는 안기는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코로 하셔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입으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 겁니다. 그래서 하품하듯이 천천히 넣으면 배가 불려져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나오게. 자 가슴부터 내지 마시고요. 힘 빼시고요. 여기 힘 빼시고요. 자, 힘 빼세요. 힘 빼시고요. 자, 제가 줄게. 자, 요걸 밀어 넣는 거예요. 호흡을 마셔보세요. 천천히. 깊숙하게 마셔야 돼요. 쑥 마셔야 돼요. 다 왔어요? 예예예. 자, 더 넣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들어가요? 네, 있어요. 그러면 호흡을 마셔요. 마셔요. 최대한 많이 마셔야 돼요. 마시고 여기에 지금 제가 힘을 주고 있죠.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이 힘을 주고 있는 이 긴장도를 천천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호흡이 나가야 돼요. 지금 말하면서 호흡이 나가겠죠. 그러면 점점 배가 들어가죠. 제가 지금 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다시 내겠죠. 자, 가슴이 나옵니다. 가슴이 제가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게 되면 제 몸이 어떻게 되느냐면 호흡을 마시면 흉식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나오면서 몸이 뒤로 젖혀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내가 이게 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요? 뒤로 넘어가니까 그런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니까는 이게 나오니까 몸이 채쳐지죠. 그래 선제시 되면 좀 참아야 됩니까? 천천히 처음부터 나중에 숙련이 되면 빠르게 호흡하고 천천히 내뱉어야 되겠죠. 예. 지금은 천천히 호흡 전환을 해야 되니까 이게 거울을 보시면서 가슴이 이게 안 나오게. 이어서 가면 안 되네. 그래서 전신 거울을 보시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배에 이렇게 자극을 주고 마셔요. 마시고 난 다음에 채워졌다. 그러면 배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호흡을 내뱉는데 내뱉을 때는 뭐 투라는 발음을 하고 뱉습니다. 그게 텅잉이죠. 그게 텅잉입니다. 그래서 잘 됩니까? 그렇게 해서 자 들으세요.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100% 흉식에서 호흡을 합니다. 점점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 흉식과 복식의 어떠한 비율이 7대 3이나 6대 4로 바뀌어야 돼요. 복식 호흡이 7, 흉식이 3, 아니면 6대 4 이렇게 비율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 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이롭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넣어졌다. 불러졌으면은 요걸 투와 동시에 길게 천천히 내뱉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초로 했을 때 8초 이상. 데뷔튼 네, 시간이 8초 이상. 왜? 보통 이제 4분의 4방으로 기준을 했을 때요. 4분의 4방으로 기준을 했을 때 두 마디죠. 한 마디에 네 박이 되니까 두 마디에 여덟 박이에요. 멜로디의 전개는 보통 두 마디 기준으로 멜로디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연주를 하려면은 네, 8박 이상의 호흡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8박 이상, 10박, 12박, 16박 이렇게 호흡이 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된다. 보컬 트레이닝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허리를 숙여요. 그리고 여전히 손을 배에 갖다 대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기에 깊숙하게 배에다가 호흡을 넣어요. 그러면 채워졌으면 서요. 그리고 호흡을 뱉어요. 여기 좀 편하네. 네. 이래 하기 더 많이 네. 땡기는.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몸속으로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특히 주무시기 전에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똑같이 배에 주고 손을 주고 마시고 뱉고 길게 뱉고 배가죽이 턱가죽에 붙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충분히 호흡 내주고 다시 호흡하고 이 순환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코로 입으로 같이 뭐 같이 하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입으로 코로에서 하는 게 입으로 사는 입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호흡이 순간적으로 많은 호흡이 쑥 들어가겠죠. 그렇게 길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요거는 뭐 따로 시간을 두어서 할 필요가 없죠.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걸어 다니면서 앉아서 TV 보든 뭐 공부를 하든 운전을 하든 언제든 복식호흡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복식호흡을 잘 하시면 건강에 이롭습니다. 몸에 복식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폐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복식호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과 동시에 색소폰을 놓는 그 순간까지 이 복식호흡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호흡은 주 포인트는 호흡에 뱉을 때 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정된 호흡이 일정한 호흡이 가야 돼요. 안정적인 호흡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휴지를 저는 2칸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찢어요. 휴지를. 그리고 입 앞에 두고 휴지가 안정적으로 일정한 압력에 의해서 펄레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1,000원짜리 지폐를 벽에 두고 얘가 붙여서 안 떨어질 수 있게끔 호흡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밀어서 지폐가 안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그거는 얘가 안 떨어질 정도로 배가 빵꾸 나봐서 많이 해봤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그래요? 깔이 뜨고 자가호흡 뭐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나는 호흡을 복식호흡 자꾸 가슴을 들어가서 그걸 보시면서 연습을 자가호흡 안 하면 저승간다는데 보면 헐슨 쉬고 그래서 복식호흡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하시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도 복식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전에 한 번이요. 선생님 이게 왜 안 빠집니까? 그거를 꿀상 되는 거 아니 그 바디 수건을 넣으셨어요. 들어가 봐야. 네네네. 넥 빼세요. 넥 빼세요. 그거 빼세요. 아니 일단은 넥만 빼보세요. 순실인 물을 안 빼나 그저 뭐야 야마 점검 때문에 한 5년 됐는가 모르겠어요. 점검 때문에 경남도 전체에 야마 가지고 점검 받고 싶은 사람은 그
야마에서 나왔고 그래갖고 한만복지관에서 한번 그거 제가 주최한 거잖아요. 아 그랬습니까? 제가 그때 제가 점검해드렸잖아요. 근데 아마 안 봤는데 그때. 제가 주최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래갖고 복지관에 그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동국대가 교수가 예, 왔는데 예, 그분이 그래 간단하게 복식호흡에 대해서 예. 이제 그 뭐 점검 받는 손진 선생님이 오셨죠. 점검 받는 데는 점검 받고 네. 그 그분은 계속 뭐 네.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이야기도 하고 네, 하는데 네. 그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는 게 복식호흡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하는 이야기야. 네. 우리가 한숨 쉴 때 들어 마시는 숨. 네. 그 들어 마시는 게 한숨 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들어 마시느냐? 그대로 한숨 쉴 때 들어 마시면은 이 복식호흡이다 이러더라고. 하품하듯이 하품하는 호흡을 하품이 한숨이 아니고요. 하품하듯이 하품하듯이 하품하는 호흡으로 하시면 한숨을 들었을 것 같아. 하품. 한숨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좀 안 쉽지만은 네. 한숨은 우리가 지금 한숨 쉬려고 해보면은 빨리 된다니까 한숨 쉬기 전에는 한숨을 어떻게 쉬지? 한숨을 쉴 때 이제 기가 좀 그한테 많이 울었다든지 애들 한숨 사면서 이래갖고 한다 아닙니까? 네,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요.